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2차 관계법규를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그죠? 올해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험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득점을 하고 확실히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을 버리는 데서 이제 자격증 시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잘 나오고 주요 잘 나오는 부분들을 반복하는 것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부하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무리할 때 압축해서 딱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압축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압축해서 자기가 공부할 내용을 핵심을 잡아서 이제 그걸 반복해 가지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뭐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쭉 다 보시고 마무리할 때 뽑아내서 핵심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좁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서 제가 강의할 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 시험에서 2차 시험은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거의 점수가 그죠? 주관식도 많이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거의 상대평가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60점 맞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60점 맞기가 쉽지 않은데 관계법규와 관리실무 두 개 합쳐서 이제 8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관식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관식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존에 있었던 공부 방법들도 같이 또 병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관리사 관계법규를 정복하기 위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리 시작하자. 이 미리 시작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를 다 준비하고 나서 2차 시험이 따로 있다 보니까 2차를 그 한두 달 걸쳐갖고 준비하다 보면은 꼭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1차 공부하실 때 초기에 2차를 한 번 정도 기본 강의는 순환해서 들어와서 뭐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체크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들어서 출제 경향도 파악을 해놓고 그죠?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1차랑 2차를 공부하다가 2차 시험이 한두 달, 1차 시험이 한두 달 정도 나오면은 1차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2차를 할 때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안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 위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1차만 하다가 2차를 준비하려고 하면 객관식 문제를 보통 선택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시험에서 객관식 부분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본 내용들을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와 객관식을 돌리려면은 적어도 두 달 정도의 두 과목을 공부하려면은 기본서 한 번은 보셔야 되고 객관식 두 번은 보셔야 되거든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보셔야 되는데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본서의 내용의 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냐면 그 기본 강의는 기본 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2차만 집중적으로 하실 거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2차만 집중적으로 하시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관계법규든 관리실무든 한 과목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해놓는 거죠. 해놓는 방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좀 많이 덜한 과목들 그걸 갖다가 그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정확하게 공부해도 관리실무나 관계법규는 서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실무를 잘해도 되고 관계법규를 잘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리실무를 먼저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무를 시설계론과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관계법규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첫 번째는 뭐다? 일찍 시작하자. 두 번째는 이제 일찍 시작하자는 거 말씀. 일찍 시작해야 나중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찍 시작하자. 그래서 기본 강의는 최소한 1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1회독이라는 건 자기가 기본 강의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서 노트 정리를 해놓든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을 노트 정리를 해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주관식이 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주관식의 대비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식 대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무리할 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두 달 남았을 때 그때 전에 주변 사항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변에 경조사도 많고 그런데 이 시험 공부할 때까지는 그런 걸 다 뒤로 밀어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요일도 없이 하셔야 돼요. 일요일도 없이. 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 아프시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기본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 이게 내용이다, 이게 내용이다. 그래서 책이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건축법, 주택법,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작년까지 임대주택법이라고 했던 공공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이 네 파트에서, 네 법에서 이제 문제 출제 비중이 한 60% 가까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 플러스해서 이제 뒤에 있는 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승강기법이라든지 전기법이라든지 소방관계법이라든지 집합건물법, 요 위주로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를 들을 때는 3법, 즉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임대, 뭐 그다음에 이제 민간임대, 그다음에 또 굳이 덧붙이자면 뭐 도시민 중앙형 정비법 정도, 한 4개 정도의 법들을 중요하게 체크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50% 이상의 득점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다른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큰 법 안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전기사업법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 비중을 두게 되면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출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주관처에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나오거나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의 양을 너무 지나치게 줄이면은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이 1차 시험을 통과하시고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차, 2차를 동차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소홀히해서 1년도 공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왜냐면 1차, 2차를 떨어지면 이듬해 2차를 볼 수가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 기회의 비용도 많이 상실하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2차만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2차를 또 떨어지면, 2차만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2차만 떨어지면 다시 이듬해 다시 1차를 봐야 되는 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하는 문제들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